오늘도 새로운 테마 출발하기 전에 이 명언 하나 가슴에 담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의 명언이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를 꼭 찾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부동산 학교는 첫 번째 나무인 총론 파트를 배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홍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홍쌤 그거 말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땡입니다. 아시지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의 관건은 민법이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동시에 민법의 여정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의 70%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듣고 오셨죠? 이거 뜨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민법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테마는 바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율,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나무는 강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무까지인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시장론. 그래서 이 경제론, 시장론, 이 파트는 어찌 보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는 부동산학 개론 그러지 않고 부동산학 원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전공이 경제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어찌 보면 대학의 미시경제학, 거시보다는 미시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무려 3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제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 권 50페이지 펴보실까요? 자, 5번째 출제 테마인 수요 공급입니다. 자, 이건 A급이죠.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수요 공급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출제자 관점에서 볼 때 구별이라고 했죠. 외적인 그룹은 구별해서 수요하고 비교되는 용어가 소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 51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 수요하고 소요를 비교를 했어요. 수요는 경제적 그런 용어인데 반해서 소요는 정책적 용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출제, 시험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무시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내적인 구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수요, 공급 서로 비교되는 용어죠. 그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글식,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관계, 즉 작용, 더 나아가서 파급 효과, 수요 공급에 따른 과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다? 바로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을 또 글식, 그림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을 글로 표현한 게 50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기본 개념에서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는 뭐다? 구매 의사다. 구매 의사. 그리고 공급은 제공 의사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공식이죠. 공식. 그게 60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6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수요는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함수 P 이퀄 AQD 플러스 B 수요 함수가 있죠. 공급은 S죠. P 이퀄 A-QS 플러스 B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 요게 뭐다? 수요 함수입니다. 또 공급 함수죠.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을 공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요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수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공급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공급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는 바로 51페이지 이 좌측에 바로 수요 곡선이죠. 우측에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바로 수요와 공급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또 주의할 게, 우리가 그림상에 상하 좌우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에 보면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좌우에서 상하에서 하. 그래서 우하로 향하는,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좌우에서 우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또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요 공급의 차이점에서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균형이라는 거 있죠. 균형. 자, 균형은 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수 봤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 권 60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균형의 개념 나와 있죠. 균형. 그래서 결국은 균형에서의 우리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균형의 달성입니다. 달성. 균형은 언제 달성된다? QD 이꼬르 QS일 때 달성이 된다. 그래서 QD 이꼬르 QS.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에는 변화죠. 균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변화.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죠. 그때는 폭을 고려해야 됩니다. 변화의 폭, 상대적으로 수요 변화폭이 더 많은지 공급 변화폭이 더 많은지 그 폭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변화 같은 경우는 균형이 2에서 2-로 변했죠. 2에서 2-로 변했는데 폭을 보니까 수요 변화가 공급 변화 폭보다 더 크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고 공급이 증가됐죠.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죠. 끝에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P절에서 P1으로 그렇죠? 올라갔죠. 그러면서 Q도 역시 Q절에서 Q1으로 또 증가됐습니다. 가격은 상승했고 양도 우리가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은 보세요. 똑같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지만 공급 증가 폭이 요 곡선 사이 폭이 더 크죠. 자, 그럴 경우에는 P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P0, 균형이 2에서 2-로 바뀌죠. 그래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떨어졌죠. 오히려 반대죠, 그죠? 그 다음 Q는 역시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가폭이 서로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균형은 2에서 2-로 되는데요. 이 증가폭이 같다, 이렇게 같다고 전제를 했을 때 우리 Q는 증가되지만은 P는 뭐예요? 똑같죠. 불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변화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에서 한번 볼까요? 출제 분석,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권으로 따자 기출 펴보시고요. 기출 4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균형 수요 공급 관련 문제는 14회, 17회, 18회, 19회, 20회, 25, 26, 28, 29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 따라서 올해도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럼 과연 출제자는 뭘 출제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균형 가격 계산, 균형량 계산,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는 총 1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약으로 표현하면 약 1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계산 문제, 숫자만 보면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처럼.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공식의 개념 정도만, 그런 분들은 공식의 개념 정도 아니면 쉬운 계산 문제 그런 정도만 커버하시고 나머지 모르는 계산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 찍는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가장 적게 확신한 정답으로 한 번으로, 예컨대 내가 4번이 내가 가장 적게 확신했어요. 부동산학개론 40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뭐 4번으로 다 통일해서 찍는 것이지. 그래서 10문제를 갖다가 계산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풀어가지고 10문제 중에 2문제 맞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한 번으로 찍어서 한 문제 맞췄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따라서 좀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지 절대 고득점 맞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버가 되겠죠. 뭐가 커버가 됩니까? 내가 계산 문제의 소리한 대신에 그렇죠. 내가 나머지 비계산 문제는 확실히 맞춘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에 굉장히 많은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 점수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점수는 시험장에서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학 개론 문제, 개론의 점수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들쭉 날쭉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가격, 균형량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균형이 변화될 때 우리가 했었죠.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 이 P와 Q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 수요량을 또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또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초과 수요량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QDQ에서 이 함수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테마, 토대가 되는 테마인 5번째 테마, 수요 공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